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반 캠 도면이 이렇게 돼요. 총 길이는 98이면은 소재가 한 100 정도, 100보다 좀 크게 한 102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될 것 같고요. 소재는 이제 톱으로 잘랐기 때문에 가공면이 있어야 되니까 이쪽하고 이쪽은 가공면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일단은 쉬운 방법으로 하자면 소재가 지급이 되면 길이를 먼저 맞추겠습니다. 길이는 98로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니까 이 정도는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한쪽을 먼저 작업하고 돌려 물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쪽을 작업을 해서 그 다음 빼서 길이를 재요. 그래서 98이 안 되는 만큼 98보다 크다.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터치를 해서 2mm만큼 제거를 해서 98 치수를 맞춥니다. 일단은 치수가 맞아 있다 라고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직경은 이제 깎으면 되는 거니까. 자, 마캠, 마스터캠 X8 버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스터캠이 이제 실행이 됐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그 Alt O, Alt O가 숫자 5가 아니에요. 뷰에서 공구 목록 표시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없네. 저 없네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 머신 센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왼쪽에. 그래서 저는 머신 형태를 이제 선반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지금 CN 선반이기 때문에 선반에서 기본값이 있고요. 목록 관리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목록 관리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게 있냐면 제너릭 이축 슬란트 제너릭 이축 슬란트 베드 mm.lmd-8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보일란가 모르겠네. 다시 보면 레이드라고 하는 게 선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엑시스라고 하는 건 이축, 즉 X축과 Z축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선반은 C축도 있고 Y축도 있고 막 다양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X하고 Z축만 가지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나요? 이해가죠? Z축하고 X축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mm이라고 붙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미리 단위계고요. 밑에 있는데 mm이 안 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인치 단위계예요. 이게 마스터캠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미리를 쓰는 나라하고 인치를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은 인치를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이걸로 써요. 그러면 모든 수치가 인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미리를 쓰기 때문에 이걸로 해야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장비를 뭘로 사용할 거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반을 쓰더라도 두산 건지 뭐 남성 건지 뭐 위아 건지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형태, 특징, 뭐 설정 값들을 불러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불러오는 이유는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으면 얘가 C축이 기본값으로 추가된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C축에 대한 코드가 출력이 돼요. 그러면 기기에서 알람이 뜰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포스트를 수정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일단은 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복잡하니까 포스트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레이드, 이축, 슬란트, 베드, mm이 붙은 거, 그 다음에 lmd-8 이거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가 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머신 형태에 들어가 보시면 선반 보시면 아까 추가한 게 여기 있어요. 레이드 이 엑시스 슬란트 베드 mm.mmd-8 이라고 한 게 보입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가공 경로 관리 창에 보시면 머신 그룹하고 속성에서 이 엑시스 슬란트 베드 레이드 mm으로 표시된 걸 볼 수 있어요. 뒤에 잘 안 보이겠구나. 여기 폰트를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축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다 했네요. 그죠? 자, 그리고 파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일. 여기 그 확장을 누르면 확장이 돼요. 파일에 보시면
여기는 일단 패스하고 그 다음에 공구 설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설정. 자, 프로그램 번호인데요. 프로그램 번호는 기본적으로 5로 되어 있어요.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력할 때 프로그램 번호는 0000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건 별 의미 없으니까 냅두고. 자, 그 다음에 이송속도 적용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송속도 적용 방법. 이건 절삭 조건, 이송값, 회전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거거든요. 자, 이거는 공구 조건 사용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공구 조건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구값에다가 회전수라든지 피드값이라든지 이걸 주면 그 조건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구 불러오기 순서로 공구 번호를 제부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이게 좀 편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1번 불러오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번호들은 막 100번, 200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공구 번호가 목록에 있는 번호는 숫자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터릿에 장착할 수 있는 게 한 12번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례차례 번호를 카운트하는 형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빠르면 얘기하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확인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설정 값들이 저하고 다를 수가 있어서 그걸 설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축을 보시면은 X축하고 왜 이렇게 복잡해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따라하면 돼요. Y축 있죠. 근데 이제 선반 같은 경우 이게 Z축이라고 그랬잖아요. Z축. 그 다음에 이게 X축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평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평면이에요. WCS 그래픽 아닙니다. 평면. 자, 여기서 그래픽은 말 그대로 그냥 화면에 보는 거고요. WCS는 이거는 이제 워크 좌표계, 워크 가운데 있는 워크 코디네이트 시스템 워크 좌표계 얘기하는 거고, 평면은 작업 좌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작업 좌표계가 여기 보시면은 선반 직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반 직경이라고 하는 것은 X값을 직경으로 실행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보시면 D 플러스하고 DZ가 있거든요. DZ, D 플러스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이걸 선택하는 것은 이제 플러스 방향이 이제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 선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터렛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뭐에 따라서 좌표가 틀려져요. X값이.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거 보이나요? 맨 뒤에 있는 사람 이거 보여? 글자 안 보이지? 선반 직경의 맨 위에 선반 직경이 맨 위에 있고 나중에 가서 다시 리플레이 안 할 거야. 계속 쭉 갈 겁니다. 이걸로 할 거예요. 클릭. 자, 이거 클릭하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 작업 좌표계가 좀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Z축으로 바뀌었죠. 근데 얘가 안 바뀌니까 좀 그러긴 하네. 이게 Z축이고 얘가 D축으로 바뀌었죠. D는 이제 지름이란 얘기예요. 지름값으로 출력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얘도 바뀌나? WCS에도 있나? WCS는 따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평면 일단 바꿔놨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그리는 거 CAD로 그려도 되고요. 일단은 도형 그림이 저는 지금 도형 그림을 보고 있는데 이거를 내려야 되겠네. 저희도 이거 보고 있잖아요. 받아서. 그쵸. 그거 보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98이라는 치수가 있죠. 그리고 직경이 50이라는 치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각 형태 그리기로 가로가 98, 그 다음에 세로가 50인 사각형을 그리면 되거든요. 자, 그려볼게요. 98에 50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 도면 보고 있다 생각하고 그릴게요. 자, 사각 형태 그리기가 여기 그리기에 보시면 사각 형태 그리기가 있어요. 맞죠? 얘를 체크하시고요. 사각 형태 그리기. 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각 형태를 그리는데 사각형의 우측 가운데 여기를 기준으로 사각형을 그리겠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내가 클릭한 지점이 사각형의 우측 가운데라는 얘기.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내가 기준점을 우측의 가운데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릭을 일단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늘 색깔로 보이는 것은 라이브 상태라고 해서 내가 치수를 수정하면 수정이 되는 상태예요. 자, 너비 값이 아까 얼마라고? 98.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라고? 50.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바뀌죠. 그리고 지금 마우스를 계속 따라다녀. 그러니까 아까 입력한 치수하고 사각형의 우측 가운데가 기준점으로 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확인해 볼까? 확인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사각형이 그려졌는데요. 사각형의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볼까? 자, 대상을 선택하고 F4를 누르면 F4가 속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치수가 왜 안 맞지? 특이하다. 다시 F4 98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치수를 잘못 넣었나요? 다시 희한하네요.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아닌데 이건 사각형 그리기고 아까 사각 형태 그리기를 했죠.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찍고 여기가 지금 원점이 맞는데 그리고 너비가 98 했고 그 다음에 50 안 맞을 일이 없는데 안 맞아요. 다시 F4 그쵸? 맞죠? 맞아야 되죠. 안 맞으면 황당하죠?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그려지죠? 이렇게 F4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 봤고요. 이게 이제 전체 사이즈예요. 그럼 이 사이즈 안에서 이제 그려 나가면 됩니다. 마스터캠을 실행해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에 보면, 도면이 어딨냐? 아, 바탕화면이지. 자, 여기 뭐 20이라는 치수가 있어요. 20 보이죠? 20. 내가 옵셋 하는 게 편하겠다, 그죠? 20만큼 옵셋을 해보겠습니다. 옵셋이라는 기능이 마캠에서 어딨냐면, 이동에 옵셋이라고 있어요. 이거. 단축키가 오토캐드처럼 5를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서, 여기, 그러면은, 이걸 이동해서 옵셋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콘이 바깥에 있나? 여기 봤더니 이동, 옵셋, 윤곽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조그마한 삼각형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동 옵셋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얘를 클릭하든가 똑같아요. 그죠? 아이콘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다 뒤에서. 그쵸?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여기다가 옵셋 값을 넣는데 옵셋 값을 얼마? 2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20 대상을 선택하고요. 오른쪽을 한번 클릭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20만큼 떨어진 위치에 얘가 그려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자, 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 한번 할게요. 그러면 얘가 20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얘가 그렸는데 여기에다가는 거기 보면 폭이 4인 홈이 있네요. 걔를 그릴 때는 옵셋으로 하면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사각 형태 그리기 있죠? 사각 형태 그리기를 사용을 해볼게요. 사각 형태 그리기를 체크하시고 자, 이제는 기준점을 왼쪽 여기로 잡고요. 여기를 가운데를 찍어요. 이렇게 오순대로 걸리니까 찍고 이렇게 한 다음에 폭을 4라고 하고요. 4. 그 다음에 직경값을 얼마로? 44로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바뀌죠.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용을 눌러줘요. 그러면 이게 딱 고정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어. 여기를 찍어갖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는데 폭이 나와 있을 거 안 나왔네. 14. 38에서 24 빼면 14? 14. 그 다음에 직경값은 50. 똑같네. 50. 이렇게. 뭐 옵셋을 해서 그래도 되고, 그 다음에 적용. 이렇게 그래도 되고, 편할 대로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는데 얘는 뭐지? 5. 5? 이게 5요? 네. 3. 이게 왜 5요? 산수가 안 돼? 3 아니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3. 숫자 써놓고 잘못 봤어요. 3이고 그 다음에 이게 43. 손을 써.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적용.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또 찍어볼까? 이렇게. 폭이 얼마일까? 지금 13으로 돼 있네요. 그죠? 13. 이렇게 다 표시돼 있으면 좋은데 더하기 빼기 하기 귀찮은데 이게 37 이렇게 되나요? 그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적용 안 누르고 그냥 바로 이거 찍어도 돼요. 바로 도형이 바뀌니까. 자, 찍은 다음에 다시 치수를 바꿔보면 그거 없다. 5요 5. 5? 이게 5요? 18인데 여기 12빼니까. 아 6이지 6. 다 암산이 안 되는구나. 12이죠. 다 여기 6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6. 그 다음에 이게 30. 자, 산수 한 지가 오래돼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된 건가? 이게 6이고 30 됐죠? 그 다음에 일단 적용을 누를까? 누르고 다시 한번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그리는데 지금도 똑같네. 그러면은 일단 폭은 7 그 다음에 크기는 30 이렇게 적용 눌러주고 또 한번 이렇게 하는데 폭은 5 크기는 30 적용.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홈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홈자리 폭은 4 그 다음에 얘는 19. 그 치수 4-파이 19라고 표시된 게 이거예요. 이게 19란 얘기야. 특이하다 할 수 있는데 그렇기도 한데요. 이렇게 4-19 알아보면 되지 뭐. 4-19 적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서 나사 부위네. 나사 부위가 없네. 근데 17에서 4를 빼니까 13. 그 다음에 직경값은 24라고 되어 있죠. M24. 그래서 24예요. 이렇게. 일단 적용 눌러주고 여기를 체크해서 여기는 폭이 4. 그 다음에 폭이 4하고 높이가 14.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적용 눌러주고 그 다음 여기 폭은 5가 되겠고 그 다음 높이는 10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되겠다. 그죠? 딱 맞네. 그지? 자, 이렇게 했고,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어디 있나? 여기에 보면은 못따기라고 하는 게 있죠? C값이 얼마? 2로 돼 있죠? 못따기는 마켐에서 못따기는 그리기에 보면 못따기라고 있어요. 여기서 싱글 못따기. 싱글 못따기는 하나만 하는 거고요. 체인 못따기는 연속해서 체인으로 잡아서 한 번에 주는 거야. 자, 지금은 싱글 못따기로 할게요. 따라오고 있어요? 네. 클릭 하시고 여기다 값을 넣는데 여기다가 2라고 주겠습니다. 2라고 주고 원하는 거 두 개의 선을 찍어주면 돼요. 하나, 둘 이렇게. 여기도 해도 되긴 되는데 밑에는 사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지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못따기를 줬는데 못따기를 또 줄 때가 있나? 일단 적용을 해 주시고 끝났잖아요. 못따기를 줄 때가 있기는 하네. 여기 있나 보다. 여기에 있는데요. 얘는 못따기가 얼마일까요? 1. 그렇지. 여기를 1로 바꾼 다음에 여기와 얘를 찍어줘요. 이렇게 1. 근데 여기 남아있네. 이건 나중에 지우면 돼요. 신경 쓸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있네. 여기도 1인가 봐요. 1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 여기도 1. 그냥 편하게 다 1로 했네. 그 다음에는 앞에 여기가 있는데요. 여기는 1.5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 다음에 라이브 상태니까 얘를 1.5로 바꾸면 돼요. 1.5. 그러면은 얘가 커져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못하기는 다 끝났나봐. 그러면 확인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못하기가 있고 필렛이 있어요. 필렛이 어디 있을까? 뭐지? 여기가 R이 2.5가 있네. 그죠? R 2.5가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필렛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리기에서 필렛이라고 하는 걸 찾아서 여기 싱글 필렛을 찾아서 2.5. 그 다음 안쪽에도 R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R이 맞네? R을 1로 할게, 1로. 그 딱히 R값 표시돼 있나? 10이라고 적혀 있는 건가요? R이 10이요? 어디요? R 2.5라고 안 돼 있어? 아, 이때 2.5. 2.5지.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R값을 2.5로 바꾸고 여기 하고 여기를 찍어줘. 이렇게. 그러면 R 2.5로 생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R이 있잖아요. 얘는 R이 좀 작은 것 같아. 근데 예, 1R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 얘를 라이브 상태니까 적용을 눌러서 라이브를 해제하고 얘를 1로 바꾸고 얘와 얘를 찍어줘.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있나봐. 30타입. 여기도. 거긴 나사인데요. 맞다, 있다, 거기. 여기 있죠. 그리고 쭉 가다가 여기에는 이거는 나중에 원호 그리기로 할게요. 여기 만나는 지점. 여기도 R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도 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R이 계속 있는 것 같아. 쭉 가다가 또 어디에 있지? 여기에 R이 있나? R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여기도 R을 줄게요. 이렇게 1로 다 1로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없죠. 됐고, 자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그 2.호라고 하는 기능으로 R10을 만들었어요. 이거 보여? 보고 있죠? 예. 그래 너무 빨라서 다 따라하려나 모르겠다. 여기 그리기에서 원호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2.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2점을 찍고 R값을 주는 거거든요. 2.호 얘를 찍은 다음에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를 찍어주고요. 이쪽으로 배가 부를 건지 이렇게 배가 부를 건지 아래로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원하는 형태에서 클릭을 해주고 R값을 넣어요. R값이 얼마? 10 엔터. 괜찮죠? 그려지지? 응, 확인. 안 그려지지? 그럼 이렇게 해서 쭉 가는데 이때 중심선을 하나 그려놓을게요. 2점선. 그리기에서 직선에서 2점선을 찍은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원점까지 선 하나 그려놓으세요. 밑에 있는 선들은 다 지울 거예요. 선반은 한쪽만 있으면 돼요. 커브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트림에서 나누기라는 게 있죠. 이걸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워주시면 돼요. 그냥 일반 삭제로 하시면은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워지지 않고 그냥 지워지니까 이 나누기로 하세요. 나누기로 하면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워져요. 중복된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번 클릭을 하든지 해서 교차되는 V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들을. 얘네들도 다 지워도 되고요.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죠. 필요 없는 부분. 얘네들도 필요 없어요. 치수를 표현할 때는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경로를 생성할 때는 필요 없는 겁니다. 얘도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이 부분도 필요 없으면 지워주면 되고 여기도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점같이 생기는 거 왜 생기는 거예요? 원호의 중심을 표시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거 나는 거스린다 그러면 설정에서 안 보이게 돼요. 우선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건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원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고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점이 안 보여져요. 이게 드릴 작업할 때는 그 포인트가 보여서 좀 편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보이게 돼 있어서 그러는데
얘네들은 윈도우로 잡아서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반절만 그리면 되는데, 반절만. 이게 그려질라나? 자, 근데 이때 내가 제대로 그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하는 방법은 체인 기능으로 얘가 잡히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마 우리가 중복돼서 막 해서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자, 체인 기능은 어떻게 쓰냐면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대상을 찍으면 체인 기능이 돼요.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제가 눌러볼게요. 저 Shift 눌렀어요. 그 다음에 도형을 갖다 대면 여기 아이콘이 체인으로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클릭하잖아요. 하나, 둘, 셋. 체인이 안 가네. 그죠? 체인이 가다가 멈추는 이유는 여기에서 중복된 게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갈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가 중복된 게 있구나. 선택하고 일단 지워요. 그리고 다시 Shift 버튼 눌러서 다시 클릭해요. 가네. 여기서 안 가네. 그러면 여기도 일단은 선택해서 지워놓고 봅니다. 지우고 보고 다시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다 선택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체인이 일단은 그러셨구나 이렇게 판단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대로 안 그려져 있으면 솔리드 작업이 안 되는데 얘를 한번 솔리드 회전 기능으로 돌려볼게요. 등각보기 Alt 7이죠. 등각보기 한 상태에서 그냥 평면보기 해도 되는데 평면보기 하면 나중에 돌렸을 때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솔리드에 보시면은 회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솔리드 작업 할 때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회전을 클릭하신 다음에 대상 체인을 선택하고 만약에 내가 체인이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이 초록색 화살표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간색 화살표도 생겨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ES 버튼 눌러서 찾아서 수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확인한 다음에 회전 중심축을 얘를 선택해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반으로 만들게 될 형상, 결과 형상이 보여집니다. 이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만든다. 외부에서 솔리드를 가져와도 간단하게 이 커브를 추출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2D 도면을 주는 게 아니고 솔리드 형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솔리드 형상으로 외곽 윤곽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리기에서 턴 프로파일이라는 건데 일단은 지금은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이 솔리드 형상은 지금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들 모양 보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얘는 지워도 돼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 보여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안 된 사람? 이 거울을 달아야 되겠구나. 안 보이는데. 솔리드 어떻게 지우시는 거예요? 선택하고 딜리트. 그냥 솔리드 선택하고 딜리트 하면 되는데. 딜리트. 삭제는 딜리트죠. 자, 잠깐 멈출까? 자, 이제 도형이 있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선반 작업할 때 먼저 작업하는 부위가 이쪽이에요. 이쪽을 먼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형은 이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서 이제 공구가 이렇게 깎아 나가는 건데, 그래서 처음 도형은 이거를 이쪽으로 가게 해야 돼. 그래서 대칭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쪽이 왼쪽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건 대칭은 여기 가운데 있죠.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하면 되겠죠. 자, 대칭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대칭 이동. 자, 체크하시고요. 대상을 선택하고 여기 커맨드 창을 잘 읽어봐. 대칭 이동할 요소를 선택하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선택해요. 다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엔터를 쳐요. 자,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되냐면 얘는 Y축이에요. 그런데 X값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를 클릭을 해서 그 X값 지점을 선택해 주면 돼요. 얘를 클릭해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 중간점 여기 찍어줍니다. 이렇게. 중간점을 지나는 Y축이에요. 그리고 이동을 체크합니다.
말 돼? 어. 어이씨. 이렇게 하면 돼요. 할만 하나요? 네. 잠깐 놓쳤는데. 놓쳤지? 중간점 찾는 게 모기가 저기 붙어 있는데? 오케이? 이동으로요? 복사가 아니라 이동.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됐죠? 그러면 여기 재료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재. 모의 가공을 해서 확인을 할 텐데, 소재를 크기를 얼마로 할 거냐 설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얘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했고요. 자, 여기 됐죠? 그래서 이제 좌측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측에도 소재를 물 수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왼쪽 거 좌측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속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속성 클릭한 다음에, 그럼 이제 소재를 뭐 어떻게 할 거냐, 소재 영상인데, 선반은 이 소재가 좀 중요해요. 소재가 없는 부위에서는 경로가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재가 중요하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외경이 지금 50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50을 알면 그냥 넣어도 되는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서 가장 직경이 큰 부위를 찍어주면 중간점도 찍히니까 그 값이 들어가요. 50이니까 그냥 50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재의 길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1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100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택을 눌러서 그 대상인 직선을 선택해주면, 이 직선을 선택하면 그 직선의 길이값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이제 파이프 같은 것들은 이제 내측을 선택하면 파이프 형태가 돼요. 근데 지금 파이프가 아니니까 됐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건 타이트하게 소재가 다 맞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소재가 양쪽으로 1mm, 외경으로도 1mm 이렇게 크게 주거든요. 그거를 여유값이라고 합니다. 여유값을 체크하게 되면, 외경은 1mm씩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1mm씩 키우니까 총 5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다가도 1mm 키울게요. 좌측에다가도 1mm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뭐 그냥 이렇게 좀 크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1mm 커졌죠, 1mm 커졌죠, 여기도 1mm 커졌죠. 대충 뭔 말인지 가죠. 네. 소재를 이렇게 좀 크게 준비한 거야. 어차피 흑피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면은 가공면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가 있는데, 저 모기가 날아다니네. 저기 조가 있는데요. 조 속성이 있어요. 얘를 체크해 볼게요. 자, 조는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제 선반처럼 보이기 위해서 한번 볼 텐데, 여기에 그 재료로부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반 보통 외경을 무는 형태를 지금 취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세세한 거 설정하는 게 있는데 굳이 뭐 설정할 거 없죠. 그 다음에 재료로부터 체크하면, 우리가 재료 설정을 해놓은 끝 지점에다 지금 딱 척이 물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장비가 한 25 정도를 물거든요. 25 정도를 물겠다 체크하고 보면 이렇게 돼요. 말 되나? 조가 뭐예요? 조가 뭐냐고요? 우리 범용 선반에서 공작물을 무는 부분, 그걸 조라고 하죠. 이렇게 물고 있는 거 있죠. 밑에서 할 때는 3개짜리인가? 연동척이니까 3개짜리겠네? 4개인가? 3개인가? 3개요. 3개짜리였죠. 자, 그래서 25 정도를 물겠다 해서 선반 경계선 보기 한번 해볼까?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선반이 소재가 있으면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야. 이게 조라고 보죠. 척에 물려있죠. 그래서 얘가 돌아가면 꽉 물려있으니까 공작물이 돌아가겠죠. 엔터.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료 설정이 됐고, 척 무는 형태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작업을 할 때 너무 깊게 작업할 필요 없죠. 한 여기까지만 작업하면 돼. 여기까지 들어갈 일 없죠. 왜? 반대쪽에서 작업할 거니까 굳이 여기서 이렇게 쭉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대충 들어가면 돼요. 대충 이 외경 50파이까지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셨나요? 자, 되셨으면, 자, 이제 여기 단면을 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수동으로 하자고 그랬죠. 수동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실제 이제 캠상에서도 단면 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출력할 때 이제 제외시켜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소재가 좀 크게 돼 있으니까, 이쪽 단면을 이렇게 치는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가공 경로에서 단면을 친다. 그래서 단면 가공이라고 있어요. 단면 가공 보이나요? 단면 가공 소재를 인식해요. 그래서 지가 알아서 쳐. 클릭한 다음에 단면을 하겠다. 근데 공구를 뭘 쓸 거냐인데 지금 이게 1번 이렇게 생긴 공구, 이게 황삭 공구예요. 황삭 공구. 황삭 공구는 CNMG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정삭 공구 DNMG로 되어 있어요. 55도짜리, 얘는 80도짜리 공구 모양 나오죠. 자, 그러면 얘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1번으로 됐죠. 아까 1번으로 리셋하게 했으니까. 근데 이 공구의 조건이, 안에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은 인선에 대한, 그 팁에 대한 속성이에요. 여기 보면 C라고 하는 게 80도짜리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팁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가 이제 CNMG 120408인데, 여기서 C라고 하는 것이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80도짜리 의미하는 거고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자로 돼 있나? 뭐 그런 걸 표시할 거예요. 이 여유각이 없는 거. 여유각이 없는 일직선 형태. 그 다음 M이라고 하는 것은 MCNM. M이 또 뭘 의미하는 게 있어요. MG. 85도라고 돼 있는데. 85도? M. M이? 2가 75 이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 아닌데 M이 뭘 의미 가지고 있고 G가 의미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쭉 보면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뭐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12라고 하는 것은 인서트 팁의 내경값이에요. 이 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팁 안에 원을 그려요. 내접하게. 그 원의 직경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팁이 커지겠지. 12. 그 다음 04라고 하는 것은 팁의 두께예요. 뭔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팁의 두께요. 팁의 두께가 두꺼우면 그만큼 절임량을 많이 줄 수 있겠죠. 강하니까. 그래서 보통 팁의 두께의 반절 정도 매겨요. 이게 4니까 한 2mm 정도 매기면 되겠지. 그 다음 끝에 08이 붙어 있는데, 08은 이 팁의 노즈 R값이야. 노즈 R값이 뭔지 아나? 왜 몰라? 내가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했잖아. 칠판에다가 설명했잖아. 칠판에 썼는데 지우셨네요. 노즈 R, 팁의 끝부분에 뾰족하면 잘 깨진다고 그랬잖아. 날카로우면. 그래서 R을 준다고 그랬잖아. 잘 깨지지 말라고. 그죠? 황삭 같은 경우는 이 R이 커요. 그래야 팁이 잘 안 깨지니까. 그럼 이게 R값이 8mm라는 아니, 0.8. 0.8. 응, 0.8. 8이면 엄청 크겠죠. 아, 예. 0.8. 응. 이게 0, 0.4, 0.8, 1.2, 1.6, 2.4 이렇게. 근데 0.8짜리 쓴다는 얘기야, 황삭으로. 기본값이에요, 이게. 보통 많이 쓰는 팁이기 때문에 바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 홀더도 이 팁에 맞춰서 홀더가 있어요. 기본값이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 이제 홀더의 직경값이 뭐 25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 다음 조건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이건데, 이송 속도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값을 넣는데,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면은 이송 속도를 0.23을 주라네요. 특이하네. 여기다 3을 주겠습니다. 0.25면 2호지 23을 했네. 여하튼 0.23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진입 속도인데요. 들어갈 때는 조금 천천히 들어가겠다 이런 개념인데, 뭐 그냥 똑같이 줘도 돼요. 똑같이 0.23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회전당 재질 이송 속도인데 우리가 재질 기준 쓰지 않을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주축 회전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CSS라고 하는 게 있죠. RPM이 있고 CSS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커팅 C라고 하는 게 커팅이에요. 커팅은 절삭이죠. 그 다음에 S는 속도 커팅 스피드라는 뜻이에요. 절삭 속도라는 뜻이 한마디로 절삭 속도를 이 값을 쓰겠다. 우리가 절삭 속도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30 줬지. 어젠가 그젠가 황사 갈 때 130을 G96, 130, S130 줬잖아요. 이게 그 속도야. 근데 만약에 RPM을 체크하면 G97, S 얼마로 나와요? G97은 RPM 일정 제어고 G96은 절삭 속도 일정 제어잖아요. 근데 외경 작업을 할 때는 절삭 속도 일정 제어 G96을 사용하잖아. 모르겠지? 여하튼 커팅 스피드 절삭 속도를 130으로 했어요. 나머지는 됐고 패스 됐고. 근데 여기 여기 나오는구나. 130주라고. 140 주라고 나와 있지.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러면 이제 팁에 대한 설정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150주라는데. 항상 절삭 속도. 130 아니야? 네, 150이었어? 150 바꾸지 뭐. 여기서는 표시 안 됐구나.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아따 150인 것 같다. 150이나 130 주는데 우리가 예전에 150 준 것 같아. 150을 할게요. 150. 150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송 속도는 0.23. 그 다음에 주축 회전수는 150, G96으로 출력한다. 그 다음에 최대 주축 회전수가 이게 G50 옆에 출력되는 값이야. G50이 주축 회전수 제한이라고 했죠. 네. 우리 얼마 줬었지? 2000이. 그렇지. 야,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는 역시 달라. 그죠? 뭔 말인가 싶은 분도 계시지. 그죠? G96이라고 하는 기능은 절삭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공구가 이 센터로 올수록 무한대로 속도가 올라가는데 그걸 제한을 두는 게 최대 주축 회전 속도예요. 알겠죠? 됐고. 그 다음에 확인. 자, 여기서 이제 단면을 치는데 단면의 가공 여유가 지금 제로로 돼 있죠. 제로로 돼 있고 현재 그 재료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로 돼 있거든요. 재료 사용. 그냥 0으로 하겠습니다. 0인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가공 여유를 0을 남기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공 여유 남기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거 만약 황상용으로 쓰면 남겨야 되는데요. 그냥 남기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칠게요. 여기도 그렇고 우리가 소재를 수동으로 제거한다고 그랬죠. 미리.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가 없어졌지. 보이나? 얘가 없어졌잖아. 후락 하고서 올라가잖아요. 네, 없어졌죠. 그러면 공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 여기 보면 가공 경로라고 하는 거 보이죠? 얘를 클릭하시면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 S 눌러봐. 누르면 홀더가 안 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홀더를 보이게 공구가 내려와서 소재에 부딪히진 않죠. 소재보다 좀 크게 위에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내려가면서 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이게 지나가면 절삭이 되겠지? 절삭하는 과정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노즈 R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이거야, 이 R값. 보여? 이 R값이 얼마라고? 0.8이요. 이게 0.8이라고. 0.8.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수기로 프로그램 할 때는 얘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 이 노즈 R 값의 기준 포인트를 0에다 맞췄었잖아요. X를. 그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미저사 때문에 남아. 근데 이 캠은 지가 노즈 R 값이 얼마인지 알고 그걸 감안해서 내린 거야. 그래서 현재 이 좌표는 X가 마이너스 1.6인 상태예요. 뭔 말인지 아쉽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
현재 위치 좌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활성화시키고요. 좌표를 활성화시켰어. 그 상태에서 키보드 B를 누르면 백이야, 백. 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로의 뒤에 경로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현재 그 X 좌표가 28로 돼 있고, 그 다음 Z가 0으로 돼 있죠. X가 28인데, 왜 반경치수로 뜨지? 얘가 반경치수로 뜨네. 이걸로 안 돼 있었나? 뭐 일단은 이렇게 뜨고 다시 S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6.6 바뀌었네. 다시 B를 누르면 얘가 지금 56으로 뜨죠. 아까 작업 평면이 그게 바뀌어서 해제가 돼서 다시 작업 평면을 D 플러스로 바꿨어요. 그래서 얘가 X로 표시되지 않고 D로 표시되잖아. 56이라는 값이 표시된 거야. 56. X가 56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키보드 S를 눌러서 한 스텝 앞으로 가잖아요. 절삭했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 1.6이야. 자, 이게 왜 마이너스 1.6일까? 0.8 곱하기 이해가? 네. 그 지름형 동그라미. 자, 이게 노즈 R이 0.8이라고 했잖아요. 0.8만큼 밑으로 내려온 거거든. 0.8만큼 내려왔으면 X값은 모두 직경지름이니까 0.8의 2배는 1.6이죠. 근데 마이너스로 내려온 거잖아. 위에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6이야. 이거 이해 잘 안 가는데? 가? 안 가지? 응, 안 가는 게 정상인 것 같아. 가운데 똥 생기면은 제대로 그거 안 먹은 거고 그게 없으면 지금 이게 그 0까지 가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표를 짤 때 0까지 가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노즈 R이 위에서 멈춰 있어. 얘가 이렇게 해서 0.8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노즈 R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미저삭된 부분이 0.8만큼 생겨.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좀 더 밑으로 내려온 거야. 원래는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선반 공구에 여기 터치하고 여기 터치해서 이 가상 기준점을 여기다 잡은 거거든. 이 지점이 0까지 가라, x 0까지 가라 그러면 이만큼이 미저삭이 남겠지. 그래서 이 값만큼, 즉 노즈 R 값만큼 더 밑으로 내려서 마이너스 1.6까지 내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전 시간 할 때 그럼 왜 x까지 했냐? 상관이 없어. 왜? 여기를 한번 쳤잖아, 여러분들. 작업할 때 여기를 제거하고 하자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야. 수동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지금 이 작업은 안 해도 돼. 왜? 수작업으로 여기를 하자고 했잖아. 수작업을 해서 길이를 맞추고 시작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안 내도, 이 단면 가공은 안 해도 상관없어. 지금 여기서 작업할 때.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실제 현장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소재가 약간 커야 되니까. 일일이 사람이 이거 자르고 다시 돌려면서 자르고 하면 귀찮잖아요. 그냥 한번 물려놓고 스타트하면 지가 깎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단면까지도 그 CNC 선반에서 하려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 단면 쳤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직접 계산해서 안 하면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남는 건데. 그렇지. 가운데 이렇게 0가 x 0까지 가면 이게 똥이 남지. 뭐 꼬다리 남아 이렇게. 이따가 이제 위에 실수할 때 해보면 알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제거할 때는 황삭하고 정삭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요 위에 제거하는 거. 근데 지금 제거량이 1mm밖에 안 돼. 그래서 황삭으로 한번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정삭으로 한번 가면 돼. 자, 여기 제거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 제거하겠다는 얘기야. 이거 이 부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작업은 홈으로 작업해야 돼. 일단은 공구가 수평으로 쭉 갈 거예요. 이 부분은 홈으로 작업해야 되니까. 자, 일단 단면 가공 이렇게 했고요. 자, 가공 경로에서 정삭. 정삭하고 황삭이 있는데 황삭은 여러 번 작업하는 거고요. 이건 지금 여러 번 작업할 필요가 없지. 살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에 끝낼 거예요. 그래서 정삭, 한 번만 지나가는 정삭 가공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정삭 가공 체크. 자, 체인을 잡는데 일반적으로 항상 이 체인이었었는데 지금 얘는 바뀌었죠. 이거하고 얘하고 아이콘이 차이가 뭐냐면 얘는 체인 기능은 내가 클릭한 지점에서 연결되어 있는 건 모든 걸 선택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시작과 끝을 찍어서 체인을 선택하겠다. 즉 부분 체인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도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은 선반 작업할 때 얘를 그냥 체인으로 되어 있으면 클릭하면 전체가 다 선택돼 버리면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선반 같은 경우는 기본이 부분 체인으로 되어 있고 시작과 끝을 찍어서 경로로 인식합니다. 이때 시작을 찍을 때 조심할 거는 시작하는 대상 있죠. 이 대상, 이 못닥이 된 부분, 대상에서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지점에 가까운 부분을 찍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시작하고 싶잖아. 그러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을 찍으면 화살표가 반대로 가. 그러니까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화살표가 이렇게 갑니다. 내가 찍은 점 방향으로 시작점에서 화살표가 형성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선택하시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간혹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면, 제가 취소하고,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아래쪽을 찍어줘야 되거든. 근데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위를 찍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화살표 이렇게 돼.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찍잖아.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돼.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근데 반대로 돼 있잖아 지금. 그러면 전체 취소를 하고 다시 찍을 때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아랫부분을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화살표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 은근히 체인 잡을 때 이거 생각 안 하고 막 잡으면 곤란해. 막힘에서는 체인 못 잡으면 작업이 힘듭니다. 여기서 시작을 여기서 하고 끝을 여기로 해야 돼. 시작은 초록 색깔로 표시하고요. 빨간 색깔은 종점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작과 종료가 이게 딱 한 번에 딱 선택돼야 돼. 이걸로 지금 작업을 할 거란 얘기야. 됐나요? 자, 됐으면 대상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됐으니까 확인. 자, 이것도 황삭 공구로 하면 되겠네, 그죠? 황삭 공구고 나머지 조건 똑같은데 79rpm, 아까 79rpm 내가 바꿨나? 200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삭 조건에 들어가 보시면 얘는 황삭인데 왜 정삭이냐고 할 수 있는데 한 번만 지나가는 것을 그냥 정삭 경로라고 해요. 근데 황삭 작업에 이 정삭 경로를 사용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공 여유값을 줘야 돼. 0.2 우리가 항상 선반에서는 정삭 여유를 0.2를 줍니다. 0.2. 그러니까 이게 황삭 바이트니까 0.2를 남겨놓고 제거하고 나중에 정삭 바이트로 0.2 남은 양을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얘가 지나가는 거야.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거를 제거해. 제거하고 여기다가 0.2mm를 남겨놔. 이렇게 0.2가 남아있지. 근데 끝이 어설프네? 여기 좀 더 지나가도 되잖아. 굳이 여기서 끝낼 필요 있나? 한 여기서 한 이 정도 더 지나가도 되잖아. 응? 지나가서 뭐 문제될 거 없지. 나중에 여기서 작업할 때 다 제거되는데 여기 끝부분에서 여기 제거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설프잖아. 조금 확장하는 게 좋거든. 그래서 한 10 정도 확장을 할게요. 시작할 때는 괜찮은데 끝나는 지점에서 이 부분을 조금 확장했으면 좋겠다. 10 정도. 뭐 10 정도 확장한다고 해서 척하고 부딪히진 않잖아. 좋아하고.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서 확장, 진입 복귀에서 진입할 때 확장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못 따라오면 포기하고 멍하니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얘기해야 돼. 계속 못 따라오면 계속 쳐다보고 있을 거야? 옆에 사람 봐갖고 하든지 해. 빨리.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조건 들어가서 진입 복귀 있죠. 진입할 때와 복귀할 때 어떻게 좀 조건을 좀 따로 추가하는 기능이에요. 얘를 클릭하시고 진입은 괜찮아. 복귀를 체크해. 복귀를 체크하고 여기 윤곽 끝 위치를 확장하겠다. 10만큼. 자, 도형이 있으면 도형 끝나는 지점을 그냥 그대로 그 방향으로 10만큼 연장하는 거예요. 개념이. 맞나요? 확인하고 확인.
내가 경로가 생성이 됐었는데 어떤 조건을 수정했어. 그러면 다시 재생성을 꼭 해줘야 돼. 선택된 모든 자극 재생성 클릭. 자, 그러면 봐봐. 이게 머신 센터나 선반이나 다 똑같아. 이런 하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한번 잘 해놓으면 나중에 머신 센터 캠 할 때도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여기가 끝이거든. 이게 끝이다. 이게 끝이요. 끝인데 여기를 10만큼 연장한 거야. 진입복귀 확장은 내가 선택한 대상을 끝 지점을 그만큼 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어. 이게 황삭 작업이야. 단면은 내가 그냥 여기 안 치고 쳤습니다. 자, 그럼 이 부위를 이제 정삭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여유가 남아있거든? 여유가 남아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여유값을 제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작업을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냥 또 경로 생성하지 뭐. 자, 가공 경로에서 정삭 가공. 가공 경로에서 정삭 가공 체크하고. 자, 체인을 잡아야 되는데 아까 했던 체인 또 잡으려니까 귀찮네. 이거 최종 체인 잡았던 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하시면 방금 잡았던 거 있지. 그러면 걔가 또 선택돼. 자, 선택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잡혔지,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잡혔잖아요. 됐으면 확인. 자, 이제는 CNMG 황삭 공구를 쓰는 게 아니라 DNMG 쓰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5도짜리예요. 55도보다 더 뾰족한 거 있어. 이거 뭐 35도짜리 있는데 우리는 이거 없어.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공구가 지금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 공구를 그대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 왜냐면 그래야 간섭되는 부위, 충돌되는 부위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하고, 얘가 자동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3번으로 바꾸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조건에 들어가 보면 여기 DNMG라고 되어 있죠. 따라하세요. DNMG. DNMG. 이거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 익숙해져요. 정삭 바이트는 우리는 DNMG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150608로 되어 있죠. 15라고 한 거, 아까는 황삭은 12였잖아. 얘는 15니까 내접원이 15란 얘기니까 크단 얘기죠. 얘 그 정삭 바이트가 좀 커요. 황삭 바이트에 비해서. 그 다음에 06이라고 되어 있네. 06이 뭐야? 두께. 08이 뭐지? 노즈알 값인데 얘는 정삭 바이트인데 0.8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0.4짜리야. 그래서 얘가 0.4짜리로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꿔? 기존의 인서트 팁은 규격화되어 있는 것은 여기 있어요. 인서트 불러오기 체크. 하고 있지? 뒤에 잘 하고 있죠? 얘를 체크하고 여기에서 DNMG 150604를 찾아. 두 번째 줄에 다 섞었죠? DNMG 150604 여기 있네. 찾았어요? 확인해. 그러면은 얘가 바뀌면서 얘도 바뀌지. 노즈알도 0.4로 바뀌죠. 캠으로 생성할 때는 이 공구하고 똑같이 맞춰줘야 돼. 노즈알 값에 따라서 얘가 경로 값이 달라지거든요. 0.8이냐 0.4냐에 따라서 경로 좌표가 달라져. 그러니까 똑같이 맞춰줘야 돼. 내가 실제 작업하는 거하고 똑같이 설정해주면 돼요. 노즈알 값은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조건. 자, 조건에 들어가서 얘는 몇 번? 3번. 3번. 다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송값은 얼마? 0.15. 그 다음 여기도 0.15. 똑같이 주세요, 그냥. 그 다음 얘도 커팅 스피드인데 정삭인데 180으로 하자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 돼. 계속 하다 보면 눈에 익을 거예요. 이송속도. 이송속도는 공구가 이동하는 속도고, 주축 회전수는 절삭속도 일정 제어, 즉 96S 180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최고 RPM 제한은 밖에서 이제 제한 두는 거고, 이렇게 해서 확인 누릅니다. 확인 누르면
지금 얘는 3번으로 바뀌었는데 얘는 2번 계속 고수하고 있죠. 이거는 아까 공구 목록에서 번호를 무시하고 번호를 매기겠다고 해서 그래. 얘는 그냥 3번으로 바꿔주세요. 3번 이렇게. 자, 그 다음 0.2로 들어갔네. 180 들어갔네. 2000 아까 들어간 거 그대로 내려왔네요. 그죠? 문제될 거 없죠? 네. 자, 정삭 조건 체크. 자, 얘는 여유값을 주지 말아야 되겠죠. 네. 정삭이니까. 그래서 얘를 뭘로 한다? 0으로 한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아까 진입복귀 부분이 그대로 복귀할 때 얘도 뭐 10 정도 되어 있나 한번 볼까? 복귀. 안 돼 있네. 얘는 사실 뭐 그렇게 10까지 주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도 헷갈릴 것 같으니까 10을 또 동일하게 줄게요. 10만큼 황삭하고 동일하게 확장하겠다는 개념이야. 그리고 확인하시면 돼. 왜 10만큼 확장하냐고? 아까 황삭에서 10만큼 확장했잖아. 그래서 얘도 10만큼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자, 이제 여유값이 없어졌어. 다 제거됐잖아. 소재하고 색깔이 구분이 안 되네. 여러분들 지금 소재 남아있는 그 소재 영상을 보려면 얘를 클릭하시면 보여. 여기 옆에 이거 있거든? 이거 렌더링이라고 해야 되나? 쉐이딩을 해주는 거야. 소재 형상을 쉐이딩을 해서 보여준다. 그러면 현재 도형하고 똑같은 걸 볼 수 있죠? 도형하고 이 회색이 똑같잖아. 이게 나머지 살이 없다는 얘기야. 다 제거됐다는 얘기야. 여기도 똑같지? 제거됐잖아. 그러면 이쪽 변에 작업이 됐는데 얘만 이제 하면 되겠다. 이만. 홈만. 오, 복잡하다. 그죠? 근데 선반은 한번 경로 생성하면 나중에 똑같기 때문에 체인만 바꿔주면 돼. 저기 못딱이 들어갔는데 왜 경로 보면 더 깎여 있는 거예요? 뭐 독학기 있어. 회색을 봐야지. 그 경로는 더 들어가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아, 가상 인선하고 실제 인선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볼게. 말 잘 나왔네.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체크해서 한번 보죠. 자, 공구가 내려와서 진행을 할 때요.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 이게 왜 이렇게 형성되냐면 실제 절삭되는 부위는 여기지. 이걸 실제 인선이라고 그래. 근데 얘를 세팅할 때는 공작물에다가 이게 터치하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렇게 터치할 거 아니야. 이렇게 터치해서 이 좌표를 잡을 거 아니야. 여기를 모르지. 작업자들은 얼마큼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기준이 되는 공구의 기준점이야. 근데 캠상에서는 얘가 노즐 값이 얼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이 좌표, 실제 출력이 되는 이 좌표를 계산해서 출력해 주는 거지. 그래서 노즐 값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가공 부위가 달라져. 이거는 테이퍼진 부분하고 원호 부분만 해당이 돼요. 근데 보통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별로 이렇게 수기로 짤 때는 신경을 안 쓰는데 캠상에서는 지가서 노즐 값을 감안해서 출력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가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가상 인선이 안으로 들어간 거지 실제 인선이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 됐고 이제 홈 작업, 이게 홈 부분 작업하면 되겠네.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 한 5번만 반복해봐. 돼. 자, 이제 홈 작업 하겠습니다. 자, 홈 작업 들어갈게요. 가공 경로 홈파기 어디니? 홈파기 가공 여기 있죠. 홈파기 가공. 자, 체크합니다. 자, 여기서 할 때 체인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두 점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두 점은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때 한 점 찍고 한 점 찍잖아. 그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를 홈 작업할 영역으로 인식을 해서 경로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 형상이 좀 막 복잡하거나 그럴 때는 체인으로 잡기도 하는데 지금은 뭐 체인 잡을 필요는 없고 두 점을 체크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여기 포인트하고 여기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사각형으로 그 지점 인식할 거 아니야? 또 있으면 또 찍으라는 얘기인데 그냥 엔터. 엔터 찍게 되면 이 부분을 작업하기 위한 공구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공구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공구는 여기 쭉 내다보면 이러한 형태야. 이러한 형태인데 지금 얘는 W1.850, 얘는 W4고, 얘는 W6이야. W가 폭이잖아요. 우리는 W가 얼마? 3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건 너무 크잖아. 1.8이면은 치수 좀 수정해주면 되겠네. 차라리 홀더가 좀 작은 게 낫겠지.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는 거야. 저 번호가 T 뭐라고 써있나요? T4747. T47. 모양으로 봐, 모양으로.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건 안 돼. 왜냐면 지금 이쪽 부분이 왼쪽에 튀어나와 있는 것은 척하고 부딪힐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쓰지 말고 이런 거 써야 돼.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홀더 부분이 왼쪽으로 가 있느냐 오른쪽으로 가 있느냐 그거야. 근데 지금은 저거 선택해야 된다고. 홀더가 오른쪽으로 하는 거야. 자루 부분이. 왜냐면 오른쪽에 깎여 있는 거잖아. 왼쪽보다는. 이걸 선택하시고 자,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홈바이트에서는 중요한 게 이 폭이야. 폭 1.85. 1.85가 여기 있는데 이 팁이 이게 300이라고 돼 있는 형태가 있으면은 그거 쓰면 되는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 인서트 블로그 해볼게. 185에 N1512에 300짜리가 있는지 보는 여기 있네. 300짜리에 30에 5G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럼 얘로 하죠. 있으니까. 여기 그냥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이거의 폭이거든. D가. 바꿔도 되는데 그냥 있으니까 있는 팁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3으로 바뀌지. 보이나? 제가 캠을 하다 보면 말이 빨라져. 여러분들이 빠르면 얘기를 해. 하고 있지? 자, 그러면 이제 홀더는 그냥 그대로 패스. 같이 쌍으로 따라가니까. 그다음 조건. 자, 조건에서 공구 번호는 135. 5번 다 5번으로 하세요. 5. 자, 이송 속도가 있는데 이송 속도는 얼마라고 돼 있더니 우리 0.05구나. 그 지시서에 0.05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0.05로 할게요. 이것도 그냥 0.05 똑같이 줄게요.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홈 작업할 때는 RPM 얼마? 800이요. 800으로 준다. 이렇게. 홈 할 때는 부하가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천천히 작업해야 돼. 근데 그 이송 속도 왜 0.0은 0.05 천천히 가라고. 0.08라고. 여기 오늘 거는 0.5. 오늘 거 작업지 있어. 0.05로 돼 있고 주축 회전수는 800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자, 확인하면 돼요. 자, 공구 번호가 2번으로 돼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카운터를 하기 때문에 얘도 5번으로 바꾸겠습니다. 5번. 실제로 출력되는 것은 여기 있는 값이 출력돼요. 여기 있는 값. 이게 T0505 이렇게 출력되는 거예요. 0505 위에 있는 것만, 밑에 스테이션 넘버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거 얘만 출력이 돼요. 그 다음 이송 속도는 100분의 1, 100분의 5. 그 다음 RPM 800. 그 다음에 정삭 주춤 회전수라 되어 있는데 그냥 꺼버리세요. 이것도 정삭 필요 없어. 다 똑같이 황정삭 다 똑같이 쓸 거야. 0.05가 이송 속도고, 그 다음 주축 회전수는 G97, S800. 그 다음 최대 RPM은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800. 주축 최대 회전수라고 하는 것은 G96을 썼을 때 필요한 거예요. 97을 썼을 때는 얘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동일하게 돌아가면 되잖아. 일정 지연이니까 RPM. 뭔 말인지 모르면 나중에 이거 그 녹화된 거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고 계속 들어. 자, 홈파기 형태 조건에서는 얘는 지금 공구가 지금 수직에서 내려오겠다는 게 외경 작업하는 거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코너에다 R을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주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홈 작업할 때 얘가 소재에서 2mm 정도 전에서부터 절삭이성으로 내려오겠다는 얘기예요. 기본값 있으니까 기본값 하면 돼요. 그다음 홈파기 정삭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도 딱히 손댈 거 없겠네. 그냥 확인 눌러볼까? 확인. 기본값으로 해도 돼요. 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옆에 간섭받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간섭받은 여기 있겠구나. 자, 우리가 보면 그 황삭은 똑바로 들어가는데요. 정삭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 얘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거든요. 자, 얘가 들어가는 거 한번 볼까? 경로 확인해 볼게요. 가공 경로 체크한 다음에 키보드 S를 누르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고 이게 황삭이야, 황삭. 얘가 왜 항상 정삭을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냥 정삭 부분 꺼버리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홈 작업할 때 이게 황삭만 하면 면이 안 좋으니까 정삭을 한번 해줘. 이렇게 내려와서 한번 찍고 다시 내려와서 한번 찍어. 그러니까 절삭량이 적으면 면이 깨끗할 거 아니야. 칩배지 잘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컸을 때도 그렇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정삭할 때 이 부분에서 충돌이 발생해요.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형상이 있잖아. 그러면 얘가 부딪혀버려. 그래서 계속 알람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삭할 때도 수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속 편합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들어가지 말고. 근데 이제 이게 삐딱하게 들어간 이유는 여기다가 C를 주거나 R을 줄 때 필요해서 저렇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안 할 거니까 그냥 똑바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어디서 하냐? 조건 다시 들어가서요. 정삭에 보시면은 진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여? 네. 여기에서 각도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각도예요. 진입할 때, 들어갈 때 뺐다가게 들어가겠다. 45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로도 뺐다가게 들어가겠다 이게 45도 돼 있잖아. 네. 둘 다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하면 똑바로 들어가. 그러면 충돌 날 일이 없거든요. 됐나?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한 다음에 확인해. 그리고 재생성해봐. 그러면 경로가 바뀌어. 똑바로지. 네. 똑바로. 이렇게 하면 홈 작업이 끝났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황삭 작업할 때 우리가 수기로제 할 때는 드웰 시간을 줬지. 얘는 드웰 시간을 줄 필요가 없어. 무슨 시간이요? G04 P500 줬는 거 생각나? 네. 얘는 휴지를 줄 필요 없는 게 정삭을 하기 때문에 휴지를 안 준 거야. 황삭에서는 굳이 휴지를 줄 필요가 없는 게 정삭으로 한번 쭉 훑어가잖아. 그래서 휴지를 안 준 거라고. 이해 가나? 네. 이해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르겠네. 응. 그럼 그 G04 P500을 넣은 거는 황삭 조건으로 했어서 넣은 거예요? 네, 정삭을 하지 않고 황삭으로만 끝내기 때문에 여기서 멈췄다가 나온 거야. 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물론 이제 그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정삭을 빼고 황삭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듀얼 시간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나중에 패스할게.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하고. 자, 이제 그러면 이 작업, 여기서 해야 될 작업은 끝났어. 뒷면에서 할 거는.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깎이는지 한번 봐야 되잖아. 자, 깎이는 거 잠깐 보고 마무리할게. 자, 여기 전부 선택해. 가공 경로 그룹. 그룹을 선택하면 그룹 밑에 있는 것들 다 선택돼요. 하나하나 선택하지 말고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다 선택됐잖아. 됐어 안 됐어?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모의 가공이라고 있어요. 선택된 작업 모의 가공 보여요? 얘를 클릭을 해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경로 확인이 아니라 소재가 있는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얘를 약간 돌려볼까? 이렇게 뺐다가게. 그럼 공구 모양이 보이지? 이게 생겼어, 공구가. 황삭 공구는. 이렇게. 자, 여기서 주축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냐면, 여러분도 가끔 거다가 주축이 얘가 이렇게 돌아가. 회전이. 이렇게 안 돌아가. 응?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이게 정방향이야. 그래야 팁이, 저쪽 안쪽에 팁이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야지.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면 팁 깨져버려. 그죠? 가끔 가다가 이거 팁을 여기다 박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여기다 박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은 팁이 깨져. 이 홀더를 장착할 때 이쪽 안쪽에 팁이 박히게 해야 되거든. 근데 홀더를 거꾸로 꽂아가지고 이쪽에다가 팁을 박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팁이 여기 있다. 그러면 팁이 뒷날이 먹기 때문에 팁 인선이 깨져버려요. 어? 그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플레이를 시켜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단순하니까 좀 보기 싫다, 그죠? 여기 컬러 루프라고 하는 걸 누르면 가공 부위 색깔을 구분해서 표현해줘요. 홈바이트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선반이야 별거 있나? 자, 이렇게 해서 경로를 보고 싶으면 여기 툴패스를 체크하면 경로가 보입니다. 경로라고 할 것도 없지만 보여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까? 여기 보면 뒤로 백 해서 다시 스타트를 누르면 좀 느리게 해볼까? 스피드 좀 낮춰볼게. 낮추고 플레이.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프로그램 생성해서 기계 전송하면 이게 똑같이 움직여. 세팅만 해놓으면. 되겠죠? 할만하지? 말이 없네. 여기까지. 잠깐 쉬시.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뒷면 가공했고요. 이제 뒷면 가공한 다음에 공작물을 돌려 물려야 되거든. 돌려 물려야 돼. 자, 실제로 이제 돌려 물리는데, 자, 여기서 할 때도 돌려 물리는 기능이 있기는 해. 그게 뭐냐면, 일단은 같이 그 가공하는 거 봐야 되니까. 어딨니? 가공 경로에 보면, 기타 작업에, 여기에 플립이라고 한 게 있어요. 공작물 플립. 플립이라고, 영어 잘 하시는 분, 플립이 뭐지? 뒤집이다는 우리가 알아서 뒤집이다고. 플립이 뭔 의미를 가지고 있던데. 바꾸단가? 뭐, 여하튼. 플립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어느 위치가 어디로 가냐, 이거야. 얘는 0이니까, 여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위치? 왼쪽, 여기가. 여기 있죠. 여기 끝, 도형을 클릭하는 거야. 이 포인트가 0으로 가는 거야. 여기 보시면, 얘를 이제 선택을 누른 다음에, 이 끝점을 찍어주는 거야. 그러면, Z가 마이너스 98인 지점이 0으로 가겠다는 얘기지. 0으로. 마이너스 98이 0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맞아? 자, 근데 이때 보시면 도형 위치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원래 있던 도형은 블랭크 삭제하면 안 되니까 블랭크를 하고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은 뒤집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선택을 눌러서 뒤집을 대상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눌러서 이렇게 다 선택해. 잠깐 놓치면 여러분 헷갈려.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도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도형 모래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대로 기본값으로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위치 마이너스 98이 0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98이 0으로 간다.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어? 그때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원점에 딱 맞아야 돼. 끝이. 안 된 사람 손. 안 보이니까 알아서 해. 일어났어? 그냥 자도 되는 거야. 자,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 시작하는데 이쪽 경로하고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가공 경로라고 하는 이 그룹이거든요. 그룹. 이걸 하나 더 만들게요. 묶음이야, 묶음. 폴더를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얘는 한번 마우스로 한번 살짝 클릭해봐. 그럼 뭐라고 이름을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뜨잖아요. 여기에다가 뒷면 가공이라고 써볼까? 뒷다리, 뒷면 가공 이렇게 하면 되죠. 1차.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면 가공하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안면 가공은 머신 그룹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그룹에서 새 가공 경로 그룹을 체크합니다. 이걸 체크하면 하나 둘 셋 이 생기지. 그리고 나서 이름은 한번 살짝 클릭해주고 이름은 바꿔. 뭐로? 앞다리. 앞면 가공 이렇게. 되나? 아까 할 때 뭐 봤어? 도피시 했어? 안 했어? 했어? 잘못 눌러서 다 삭제해가지고. 다 삭제해버렸다고? 그래서 지금 저장했던 걸로 빼고픈 거 다시 그럼 잠시 멈춰야 되나? 자, 이제 얘도 마찬가지 똑같아. 전부 요 위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얘도 단면을 쳐야 되겠지. 단면 치고 볼게요. 단면을 치는 이유는 여러분 단면을 수동으로 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단면을 치는 거예요. 나 가공 경로에서 단면 가고 아까 황사으로 쳐버렸죠. 이걸로 하겠다. 여기 값을 0으로 하겠다 했지. 확인, 여기는 0으로 해야 돼. 0에서 쳐야 되니까 Z값 확인하시면 없어져. 말 되죠? 얘는 소재를 인식해서 여기서부터 경로가 생성이 돼요. 소재가 있는 부위 전에서부터 시작하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럼 기장이 딱 맞겠네. 그죠? 98. 말 되나요? 98이 딱 맞아져, 이제. 근데 사전에 여러분들은 이걸 맞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 출력 안 해도 돼. 뭐 해도 상관없고. 한번 쳐주는 것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작업을 하는 거야. 황삭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간단해. 체인만 지가 잡아주면 지가 알아서 깎아요. 자, 그러면, 황삭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황삭 가공 체크. 자, 체인, 부분 체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인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화살표 잘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죠? 체인 잘못 잡으면 취소해. 거꾸로 뒤집어. 아, 이거 취소해. 아, 방향만 잘못된 거야? 아닐 텐데. 방향만 잘못되면 이거 클릭하면 방향 반대로 돼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방향 반대로. 방향 반대로 하면 작업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 우측에서 작업이 돼야 되잖아요. 되나요? 자, 나갑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사용 공구는 뭘로 할래? 황삭 바이트니까 이거겠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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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 0.23, 그 다음 150, 최고 RPM은 2000. 이 조건이면 되겠죠? 이상 없죠? 자, 황삭 조건 체크. 투표 손댈 거 없어. 그냥 확인. 끝났지? 여유 값을 남겨놓고 알아서 제거했어요. 0.2만큼. 됐나? 이거 빠져나오는 것은 지가 알아서 해. 뭐 조금 세세하게 할 필요 없어. 뭐 우리가 꼭 여기를 뭐 0.5만큼 떨어뜨리고 1만큼 떨어뜨리고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이거 하는데 그냥 하면 되지. 바꿀 수는 있는데 그냥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값으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게 해놨어. 너무 빨라. 너가 체인아가 잘못해서 그래. 아, 이게 좀 더 크게. 계속 찍는 게 그러니까 얘로 해야 돼요. 삭제하고 다시 해. 이거 방금 생산 경로 삭제하고 다시 해. 체인부터 막혀서 그래. 이거 이쪽. 이게 바꿔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얘는 그 전 단계에서 작업한 미절삭된 부위에 대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하거든요. 근데 전 단계가 바뀌어버리면 모든 게 다 다시 생성해야 되는, 그래서 엑스큐즈 다 바뀌어요. 위치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되고, 그래. 그러면은 다시 일일이 체인을 다시 잡아줘야 되는 그런 게 발생을 합니다. 장단점이겠지, 뭐, 일단은. 얘가 소재가 있는 부위에서만 경로가 생성한다는 게 이제 상당히 장점인데, 이제 그런 부위 때문에 전 단계에서 한 게 중요하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야 될 게 정삭이죠. 정삭. 정삭 작업합니다. 자, 가공 경로. 정삭. 자, 정삭은 그 전에 했던, 지금 황삭에서 했던 체인을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최종이라고 하는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최종이라고 하는 얘를 선택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3번 T0303 얘를 선택할 거고 2000 이거 할 거고, 지금 황삭하고 정삭 1번 3번 쓰고 있죠. 전에 썼던 공구 그대로 쓰겠다. 그 다음에 정삭 조건에서는 여유값은 0으로 하겠다 되어 있죠. 나머지는 굳이 손 안 대도 될 것 같아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제거되죠. 이렇게. 이 경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경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회색으로 된 부분 있죠. 회색이 도형하고 일치하는지만 보면 돼요. 이건 노즈 알값에 따라서 경로가 안에도 생성될 수 있고 밖에 생성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가상 인선이죠. 가상 프로그램의 기준이 되는 가상 인선 포인트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자, 여기에서도 이제 좀 확장하면 좋긴 좋은데 이거 확장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 척에 부딪히기도 해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삭이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여기는 홈으로 작업이 돼요. 홈으로 이제 찍으면 되는데, 문제는 얘는 홈 바이트로 찍는 게 아니라 정삭 바이트로 이거 쭉 따라가야 되거든요. 황삭으로는 못해요. 이걸 황삭 바이트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 한번 해볼까? 자, EV를 작업해 보겠습니다. 따라해요? 네, 따라 하세요. 이제 EV 해보겠습니다. 네, EV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정삭이라고 해서 한번 쭉 따라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삭을 하는데 가공 경로에서 정삭 가공 체크하겠습니다. 자, 체크하고 어디를 대상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하겠다 선택해 주면 되겠지. 여기를 하겠다. 만약에 다시 또 있으면 계속 찍으면 되는데 얘는 이 부분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확인합니다. 하고 있지? 확인. 자, 그 다음 공구는 이제 황삭이 있고 정삭이 있는데, 자, 황삭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황삭을 선택하시고 정삭 조건에서는 가공 요인은 0으로 되어 있죠. X, Y 다 0으로 하겠다. 여유를 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눌러도 되나요? 네, 확인 눌러볼게요. 자, 지금 보면 여기 부딪혔다고 나오거든요. 일단 이렇게 나오면 이해하세요. 그냥 계속 하겠다. 안 들어갔네요. 그죠? 자, 얘는 왜 이렇게 되냐면 진입을 할 때 얘는 수평으로 진입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조건에 다시 들어가 볼게요. 방금 생성한 경로 조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건. 자, 조건에 보시면은 여기 진입복귀라고 하는 부분 있죠. 진입 각도가 수평으로 들어가면서 실제 원래 있던 공작물과 부딪힌다는 얘기인데, 수평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비스듬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저 조건에서 여기 보시면 얘를 그냥 수직으로 들어가게 할게요. 제일 안전하게 수직으로. 말 되나요? 수직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야. 옆으로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내려와서 돌고 수직으로 빠지게. 그럼 복귀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갈 때 수직으로 들어가고 복귀할 때 수직으로 복귀하겠다. 말 돼? 네,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재생성을 했어. 근데도 경로는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아무 가공이 안 되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평보다 안으로 들어간 부분은 가공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을 들어가고자 한다면 선택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조건에 보시면 여기 Z축 이송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Z축 이송을 할 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 기본 우리 사이클에서도 항상 안으로 들어간 부분을 황삭해서 작업하지 않아요. 그냥 수평으로 가버리는 거야. 근데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를 체크하게 되면 안으로 들어간 부분도 작업을 해요. 했어? 네. 따라왔어요? 네. 이때 확인 누르고 다시 재생성 한번 해보세요. 재생성 할게요.
제자세 했는데 얘가 그래도 못하네. 왜 못하냐면 한번 그림을 다시 볼게요. 자, 공구가 지나갈 때 여기를 보세요. 여기 뒷날 있죠, 뒷날. 이 뒷날 이 각도가 얘가 지금 80도라고 그랬죠, 이게 80도면 이 수평에 대해서 이 각도가 5도예요. 그 다음에 이 수직에 대해서 이 각도도 5도야. 그래서 총 90도잖아. 80에다가 5도 더하니까. 이 각도가 5도인데 이 부분, 이 뒷날 부분이 여기에 공작물에 부딪히는 것을 얘가 방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공구로는 안 돼. 이 황사 공구로는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황사 공구로는 이게 안 되냐고 설명을 하는 거야. 이해 가죠? 네. 그러면 이 공구를 정사 공구로 바꿔볼게. 정사 공구는 55도니까 가능하거든. 조건 들어가서 가공 경로 조건에서 황사기 아니라 1번이 아니라 3번으로 공구를 바꾸세요. 이걸로 하고 있나? 이걸로 바꾸고 나서 조건은 그대로 가고 확인하고 재생성 해볼게요. 재생성. 뭐가 좀 달라졌어? 자, 경로 확인 해볼게요. 자, 키보드 S를 눌러 한 스텝씩 볼게. 자, 공구가 내려왔어. 내려와도 이 뒤에 부분이 여유가 충분하지. 이 각도가 충분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55도짜리인데 여기가 5도고 여기가 55도는 60도지. 그럼 90에서 60 빼면 또 30도지. 얘가 30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는데 뭐 거리낌 없어. 그냥 이 노즐이 그냥 여기 딱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정삭 바이트를 좀 뾰족하게 되는 공구를 사용을 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형상이 나왔잖아. 이 경로는 좀 안으로 들어간 것은 가상 인선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그 회색으로 된 부분이 선하고 일치하는지를 체크해 보면 돼. 맞나요?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그 수기로 프로그램 짤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여기에서 조금 되기 싫은 게 이 시작하는 위치를, 이 원호를 좀 이렇게 연장을 해서 여기도 약간 연장을 해서 시작하게 하면 안 되나? 그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연장하는 기능, 이 끝부분을 연장하는 기능을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너무 나가면 안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할수록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 헷갈려 할 수 있어. 근데 조금만 해볼게. 이 진입복귀에서 진입할 때 시작 위치를 한 5 정도 확장하겠다라고 체크해 볼게요. 진입할 때 확장, 복귀할 때 확장. 되나? 여기를 확장 5로 할게요. 확장 5로 하고, 진입할 때도 확장 5로 하고, 복귀할 때도 확장 5로 하고. 하니까 깨지는데. 그래? 뭐 잘못했나? 그럼 재생해서 해볼게. 여기 각도 때문에 얘가 못하는구나. 이게 올라가면서 이 뒷날이 가니까 이 부분에는 잣삭을 못하네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때 각도를 45도로 주겠습니다. 확장하지 말고. 끝날 때는 확장해도 상관이 없는데, 들어갈 때 얘가 한마디로 여기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서는 이제 경사각도가 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뒷날이 이 부분에 간섭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로를 생성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하튼 여기 진입복귀에서 확장 부분을 끌게요. 0으로 해주시고, 복귀도 0으로 하시고, 자, 뭘 체크하냐면 진입할 때 45도로 진입하겠다 체크. 복귀할 때는 45도로 복귀하겠다 체크. 말 되나? 뭔 말인지 알겠어? 들어갈 때 45도 들어가고 나갈 때 45도로 빠진다는 얘기야. 이 화살표. 그리고 나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수기로 짤 때도 이렇게 해요. 왜냐면 45도는 계산하기 쉽잖아. 여기서 얼마만큼 1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캠상에서 할 때는 조금 너무 많이 연장한 것 같기도 하고, 감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공구가 내려와서
자,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보면 쭉 가서 이 부분 쭉 노즈 알이 따라서 가서 쭉 가지. 그러니까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게 낫겠지. 묘하게 살이 남는데. 묘하게 살이 남어? 네. 남았나? 이거? 이 정도는 남아도 되지. 이건 해상도야, 해상도. 안 남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만 보면.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홈하고 나사가 남았네. 그지? 잠깐 멈출까? 자, 지금 이제 홈 작업 하겠습니다. 여기 홈. 아까 홈 작업 했으니까 비슷하잖아요. 자, 홈. 가공 경로에서 홈 가공, 여기 있죠? 홈파이 가공. 그래도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잖아? 그때 한 5번씩만 봐. 그러면 다 할 수 있어. 자, 홈파이 가공 체크하시고요. 자, 이때 보시면은 얘도 2점으로 체크하고 할 건데, 확인 누를게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 여기는 얘하고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하면 간섭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홈파이 가공 체크한 다음에 아예 여기 2점으로 체크한 상태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예 그냥 여기 간섭 받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해. 좀 이 구간이 얼마 안 돼. 기껏해야 이게 뭐 깊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고 엔터 치세요. 그냥. 그러면 저기 저거까지 다 밀리는 거 뭐라 해? 알것 같기도 지금 파란 선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지. 아니 살 뭔 살? 이거 알 없어. 거기 없는 거. 알 없는데. 이건 노즈 할 때만 자연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긴 거야. 자, 여기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800으로 되어 있죠. 뭐 그 다음에 체크할 거 없어. 그냥 확인하면 돼. 그럼 지가 생성해요. 그죠? 아까 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적용하면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작업하는 거 볼까? 이게 이제 황삭 작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서 경사지게 내려왔는데, 이거 경사지게 내려가는 거 꺼야 되겠다. 근데 이제 경사지게 내려와도 소재를 넉넉하게 샜기 때문에 충돌이 안 나. 근데 만약에 소재를 아까처럼 여기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사가 여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충돌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 충돌 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예 소재를 넉넉하게 잡은 건데, 만약에 이걸 수직으로 복귀하게 한다면은 상관은 없긴 해요. 근데 수직으로 복귀해도 이게 살이 있는 부위라서 이게 확장이 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수직으로 한번 바꿔볼까? 아까 삐딱하게 들어왔잖아요. 조건에서 아까 했던 조건이 없어졌네. 여기 정삭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진입 복귀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 잘 보시면 이게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이 시계 초침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는 화살표란 얘기야. 이렇게 들어갈 때. 이건데 진입 첫 번째 경로잖아요. 홈 정삭은 한 번 찍고 또 한 번 찍잖아. 이렇게. 그래서 한 번 찍을 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찍을 때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삐딱하게. 근데 두 개 다 수직으로 똑바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속 편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확인을 하시게 되면 그냥 똑바로 들어가. 이거 삐딱하게 옆으로 들어가지 않고 삐딱하게 옆으로 들어가면서 간섭 받거든요. 그냥 똑바로 들어가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홈파기 끝났어. 설명이 많지. 응? 자, 이제 나사를 내는데 나사 여기다 내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자, 가공 경로에서 나사 가공 체크. 자, 나사 가공 체크합니다. 자, 나사 바이트도 보시면은 아까 홈바이트처럼 홀더 부분이 왼쪽에 튀어나온 게 있고 오른쪽에 튀어나온 게 있죠. 얘는 왼쪽에 튀어나온 거 쓰면 안 돼. 그죠? 아까처럼 이렇게 생긴 거 써야 돼. 뭐 이해 가나요? 네. 오른쪽으로 있어야 돼. 오른쪽은 살이 없잖아. 왼쪽에는 지금 세팅할 때, 자, 여기다 밀착을 시켜서 세팅을 한 건데, 반대로 써버리면 여기 부분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하는데,
얘를 할 건지 얘를 할 건지 비슷비슷하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피치 값이 달라. 근데 이 나사바이트는 피치 값이 좀 큰 걸 써야 돼. 작은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피치 값이 아마 얘가 두 번째예요. 이렇게 생긴 거 두 번째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피치가 2로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피치 2짜리잖아. 얘 쓰면 되겠지. 1.5 아닌가요? 1.5인데 그냥 2짜리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1.5보다 큰 거로 써야 돼. 의미 없어, 이거는. 실제 가공할 때 내가 1.5짜리 쓰든 2짜리 쓰든 상관없는데, 우리는 3짜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냥 풀이로 쓸 수 있는 거. 뒤에 그 면치 주는 부분이 없어. 전용 공구가 아니란 얘기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C라는 치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산의 깊이 1.7까지 작업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인데, 우리는 지금 1.5니까 1.5면은 0.98이거든요. 절임량이. 산의 높이가. 1.19는 피치가 2였을 때고, 0.89? 0.89인가? 0.89인가? 그게 이제 나사 산의 높이야. 그 표를 보면 돼. 나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되는데, 일단은 얘는 피치 2짜리는 1.5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피치가 1짜리로는 1.5로 못해. 그러니까 2로 그냥 할게요. 자, 이걸로 해서 그 다음에 홀더, 패스, 조건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건에서는 공구번호인데 공구번호는 1357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7번이 되겠죠. 7번. 그 다음에 이송 속도가 있는데 이동 속도는 됐고, 주축 회전수는 기본적으로 RPM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얼마로 주게 되어 있죠? 500. 하고 있나? 이 상태 확인. 자, 그럼 공구번호가 지금 2번 올라왔는데 공구번호 7번으로 바꾸자고 그랬죠? 7번. 자, 이송 속도는 지금 이렇게 터무니없는 값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 조건에서 리드 값을 입력을 안 해서 그래. 리드 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주축 회전수 500으로 되어 있고, 최대 회전수가 지금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얘도 그냥 500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어차피 출력이 안 될 거니까, 됐고. 그 다음에 나사 형태 조건 볼게요. 일단은 500이야, 500. 회전수는 500이고, 이송값은 피치값이잖아. 그래서 이송값은 뭐 신경 쓸 거 없고. 자, 여기서 나사 형태 조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리드라고 하는 게 있지. 리드가 피치라고 그랬지. 얼마? 1.5. 1.5 주시고요. 나사산은 보통 나사 60도짜리. 나머지 손댈 거 없어요. 자, 외측 지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외측 지름. 우리가 나사를 외측 지름 M24니까 M24가 있는 부위가 외측 지름이야. 말 되죠? 얘를 체크하고 여기를 찍어줘. 그럼 여기 찍어주면 24가 들어가겠지. 맞나요? 그 다음에 내측 지름은 여러분 잘 몰라. 나사의 깊이 값을 넣으면 돼. 나사 깊이 값이 피치가 1.5였을 때 0.89. 산의 높이가 0.89야.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계산돼? 내측 지름이 계산되겠죠. 말 돼? 산의 높이가 0.89니까 이걸 직경으로 감안해서 빼니까 22.2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 나사 작업할 때 골지름이잖아. 그 치수가 이거라고. 맞아요? 그 다음에 끝 위치와 시작 위치가 있죠. 나사의 시작과 끝. 그럼 시작 위치를 찍어서 나사의 시작 위치는 항상 면치가 시작되는 위치 여기로 줍니다. 여기로 주지 마. 여기로 줘. 말돼? 여기로 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끝 위치는 홈 가운데. 우리가 전에 수기로 프롬 짰을 때 홈 가운데로 하자고 했잖아. 생각나? 네, 여기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9에서부터 마이너스 24까지가 나사를 할 부위가 되는 거야. 맞나요? 한번 수기로 해봐서 좀 그래도 좀 익숙하지 않나? 그치? 자, 그럼 나사 가공 조건을 볼게요. 자, 나사 가공 조건에서 보시면은 NC 코드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박스가 있고 캔드가 있고 뭐 얼터네이트가 있고 막 한데, 여기서 캔드? 일단 박스로 해볼게요. 박스. 지금 여기 교재에 보면은 G92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G92 사이클이 우리가 76 사이클이 있고 92 사이클이 있는데,
수기로 짤 때는 그 76이 편에 두 줄로 하기 때문에, 근데 캠으로 짤 때는 얘가 알아서 풀어서 x값을 나눠서 출력하는 게 G92거든요. 그래서 그냥 92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박스가 92야. 그리고 횟수가 있는데, 횟수는 피치가 1.5면은 피치가 2였을 때 8번이고 피치가 피치가 1.5면은 한 6번 정도 될 것 같아요. 6번을 할게요. 이거는 6번 나눠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때 보면은 진입 여유를 10을 줬는데요. 얘는 피치값. 피치값으로 주고, 그 다음에 진입복귀 됐고. 나머지 됐어. 그리고 확인 누르면 돼요. 됐나? 우리가 진입할 때하고 복귀할 때하고 한 피치씩 뛰자고 했잖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돼. 생성된 거 보이죠? 실제 가공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홈의 가운데까지 왔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깊이 값은 얘가 알아서 넣었으니까 상관없고, 이 시작하는 위치는 한 피치 앞에서 시작한다. 한 피치 앞에 시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끝날 때는 홈의 가운데까지 가죠. 그럼 된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 전부 선택해서 전부 선택해. 맨 위에 있는 머신 그룹 선택하면 전부 선택됩니다. 그리고 모의 가공해서 해봐. 자, 모의 가공이 됐죠? 이 척을 안 보이게 할게요. 픽스처 끄고 플레이 누르면 뒷면 가공하고 돌려서 작업을 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홈 찍고 나사까지. 이게 작업이 된다는 얘기지. 자, 우선 정지. 자, G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자, 이게 근데 G코드는 따로따로 생성하세요. 같이 생성하지 말고. 이것 따로 생성하고 작업하고 나서 다시 이것 따로 생성해서 프로그램 번호를 딸리해서 저장을 시켜 놓으라는 얘기야. 한꺼번에 해도 되긴 되는데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면 돼. 자, 얘를 작업하고 돌려 물려서 얘를 작업하면 됩니다. 다음에 얘 뒷면 가공한 것만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플립 프로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는 우리 장비가 지원하지 않아요, 기능을. 그래서 1번에서 4번인데 5번은 뭐 지워줘도 되고, 그냥 선택 자체를 1번하고 4번까지만 선택해 주세요. 1번을 선택하고 쉬프트 버튼 누른 상태에서 4번을 선택하면 1번에서 4번까지만 선택이 돼요. 됐나? 자, 이렇게 하시고 G1 눌러요. 자, G1이라고 하는 것이 그 코드 생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엎어쓰기가 있고 쓰기 전 묻기가 있는데, 그냥 엎어쓰기 체크하세요. 쓰기 전 묻기는 NC 저장할 파일 이름을 물어보는 건데 귀찮으니까 그냥 엎어쓰기 하면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바로 뜨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메시지는 뭐냐면, 너가 선택한 것은 전체의 일부만 선택했다. 전체를 NC코드 생성할래? 물어보는 거야. 아니, 나는 내가 선택한 것만 출력할 거야. 아니요 눌러줘야 돼요. 얘를 누르면 전체를 다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 생성이 되겠지. 아니요 눌러야 내가 선택한 것만 G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 코드가 생성됐어. 뭔지 잘 모르겠지. 당연히 여기서 백플롯을 해야 되겠지. 자, 백플롯 하니까 이렇게 나왔네. 대충 모양이 나온 거 보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공구가 내려와서 작업하고, 옆에 황삭 작업하고, 그 다음에 정삭으로 작업하고, 이게 원점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정삭 작업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 홈 작업하고, 그럼 끝이네. 이거요. 이렇게 해서 뒷면 가고 1차 작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코드 상태로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체크할 부분은 이 절삭 조건 하고 이송값, 이걸 체크해야 돼. 절삭 조건하고 이송값. 근데 이게 맞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아까 0.23이었어요. 어, 이승 속도 0..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이 추적돼? 영 없이 항상. 앞에 0은 생략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고. 여기를 한번 볼까? 이게 프로그램 선두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선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는, 공구를 교체를 했어요. 교체하고 나서, 이제 이건 무시해도 돼요. G97은. G97은 왜 들어가요? 그냥 얘가 출력이 안 되게 설정은 이제 포스트에서 바꿔줘야 되는데, 얘가 나와줘도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X56의 Z형이거든. X56의 Z형이면은 우리가 처음 시작 포인트라고 하는 지점인데 0으로 갔죠. 우리가 보통 2로 갔었잖아. 얘는 0에서 그냥 바로 쳐버리려고 그 다음에 회전 먹고 간 건데, 회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버리면 그러니까 얘가 회전을 준 거예요. 아, 회전을 준 상태에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절삭 조건 X가 150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절삭수도 일정 이제 하면서 X-1.6까지 가는 거지. 이 단면을 칠 때 처음에는 X가 60, 56인가 그랬었지만 여기는 X가 0에 가깝잖아요. 그러면서 안으로 갈수록 G96 얘 때문에 회전수가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회전수가 올라가는 것을 제한을 두는 게 얘야. 그래서 얘가 나올 때는 항상 얘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작업이 돼. 이렇게 하면 돼.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1번 맞죠? 1번을 쭉 작업하다가 얘는 보정 취소하는 코드가 나오네. 뭐 나와도 상관은 없으니까 뭐 하도 가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교체하고 보정했죠. 그 다음에 끝날 때 보정 취소했어요. 얘는 안 나와도 상관없어. 얘를 다시 호출하면 얘가 리셋돼요. 기존에 있던 T0303이 리셋되기 때문에 굳이 얘가 없어도 괜찮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T0505로 했죠. 그 다음에 작업하고 나서 0500 했어. 자, 0505하고 0500하고 차이점 하나? 얘는 공구를 보정을 취소한 거예요. 얘하고 똑같은데 같은 05인데 얘는 뒤에 0이 들어가 있고 얘는 5잖아요. 얘는 지금 보정을 한 상태에서 움직이겠다는 얘기고, 얘는 보정을 값을 취소하겠다. 보정 값을 취소한다는 얘기는 기준 공구에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보정 값에다가 기준 공구와의 차이 값을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 값만큼 얘가 보정하면서 움직이란 말이거든, 이게. 근데 그 차이 값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기준 공구가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겠다는 얘기야. 얘는. 이해 가나?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좌표는 보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얘가 기준 공구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기준 공구를 가지고 작업할 때는 굳이 이 보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준 공구의 보정값은 0이잖아. 기준 공구가 1번이었을 때 1번 보정값 넣는 데다가 0을 넣었잖아. 맞나?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해. 수기로 짤 때 하면 NC 하면서 해봤잖아. 근데 지금 얘는 5번으로 체인지 했거든. 근데 5번은 기준 공구보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5번 위치에 들어가 있는 보정값에 들어가 있는 값만큼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 그 차이 값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다 끝났으니까 그 차이 값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야. 근데 굳이 얘를 우리는 프로그램 수기 짤 때는 안 했었잖아. 얘를 안 해도 다음 공구에서 또 얘가 보정을 새로운 값을 불러오잖아. 불러오니까 그 값은 취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안 넣었던 거야, 우리는. 얘를. 근데 얘를 수기로 짤 때 여러분들이 여기를 넣으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여기에다가는 지금 5번을 넣었잖아요. 5번 넣었는데 만약에 3번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얘를 0303으로 바꾸고 얘도 0303으로 바꿔야 되거든. 근데 얘는 수정을 안 해, 실수로. 그러면은 얘가 공구가 바꿨다가 다시 또 다른 공구로 바꾸면서 위험할 수 있거든. 그래서 최대한 수기로 할 때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뺀 거야. 수정할 때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려면 귀찮잖아. 그래서 이건 뺀 거라고. 이것만 넣어도 되니까. 말 돼? 혼자만 대답하지? 말 안 돼? 돼요. 어제 예를 들면 여기 5009 -5.0 그 상대적도값 차이점이 있었는데
0500 T0500이면 그 마이너스 5점 입력한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얘를 넣는 게 기본이에요. 왜냐면 보정을 했으면 당연히 보정을 취소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얘하고 만약에 이게 5번인데 얘가 5번 자리에 안 꽂혀 있고 7번 자리에 꽂혀 있어 얘가. 그러면 얘를 7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를 0707로 바꿨어. 근데 얘도 0700으로 바꿔야 되거든. 이게 귀찮잖아. 그러니까 얘를 안 넣었다고. 자, 그러면 뒷면 가공 됐죠? 여기 있는 주소문은 나와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포스트 수정하는 것을 설명해도 위에 올라가면 컴퓨터에는 기본값으로 돼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기본값이잖아 이게. 응? 그냥 그대로 갈게요. 수정하지 않고 이대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알람이 뜨면 여기서 뜰 수는 있을 것 같아. 특수 문자가 들어가서. 근데 웬만하면 지금 안 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그럼 얘를 저장을 해. 파일에서 다른 이로 저장. 자, 프로그램 저장하는데 심코에서 전송할 거니까 프로그램 저장할 때는 뒷면 가공이라고 저장하면 되겠네. 그지? 뒷다리 뒷면 가공 이렇게 해서 저장은 바탕화면에 해놓는 게 낫겠지. 아니면 뭐 USB에다 저장하든지 해서 바탕화면 여기다가 뒷면 가공 저장. 자, 그러면 얘를 닫아도 되겠고, 자, 앞면 가공한 거 선택하시고 지원 눌러서 아니요 눌러야 된다고 그랬죠? 자, 얘는 잘 됐나? 한번 백프로 눌러볼게. 대충 어때?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1.F로 출력되는 거 맞아? 제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네. 이거 F로 나와? 네. 그래? 학사형님, 한보관님, 이거 F로 나와? F1.5. 나와? 네. 그러면 됐어. 이게 F로 안 나오고 간혹 2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거 F로 수정해야 돼. F로 수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수정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거는 앞면 가공이라고 저장. 파일에서 다른 이로 저장. 실제 기계에서는 만약에 작업하잖아. 그냥 여기서 그냥 날려버리면 돼요.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지. 여기를 바탕화면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앞면 가공이라고 하고 저장. 선반은 괜찮아요. 머신 센터가 원래는 써도 되는데 우리 기계 특성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확인. 자, 그러면 다 됐네. 그지? 이 파일을 나중에 가지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작업할 때 한꺼번에 작업하지 말고 얘 하나 가지고 출력해서 작업하고 얘 하나 가지고 출력해서 작업하고 하나씩 작업하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보세요. 한꺼번에 출력해도 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샘플이 다 끝난 상태에서, 보통 이제 마케임을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는 것이 전체를 다 선택해서 출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계 옆에 컴퓨터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작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출력해서 그때 이제 양산을 돌리는 거야. 그 전에는 하나하나씩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로를 확인하면서 해요. 이 전체를 출력해서 하면 어디가 문제 있는지 나중에 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씩 생성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공정마다 생성해서 작업하는 거 완료된 거 보고 이상이 없네 그럼 두 번째 거 하고 또 세 번째 거 하고 이렇게. 특히 머신센터가 특히 그래요. 경로가 크기 때문에, 경로가 많기 때문에 전체를 해가지고 하면 또 어디가 잘못된지 찾기도 뭐하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씩 생성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 파일은 됐으니까 이 파일은 저장 누르고, 여러분들이
오후에 올라가서 작업할 때 있어야 될 프로그램 이건데, 얘가 있어도 되고 얘가 없으면 막힌 파일 이거 있죠. 이 막힌 파일을 가져와서 위에서 바로 생성해서 해도 돼. 자, 여기까지